예, 2020년 3월 6일의 톱뉴스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은 14일간 강제로 격리를 시키는, 실질적으로 일본에 대한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을 갈 때, 그러니까 뭐 여행이나 아니면 사업 목적으로 갈 때는 이제까지는 90일까지는 무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서 예, 무비자 입국이 취소되면서 이제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 비자를 발급받아 운 좋게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일본을 가게 되면은 보름간은 격리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 보름을 지나면은 이제 드디어 일본 땅을 밟게 되는데, 이때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을 무슨 수로 다닌다는 얘기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일본 정부는 참 바보 같다. 어쩌면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역시 그 해당 국가의 결정이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사례가 많은데,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알구나 하는 소린가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 사람의 일본에 대한 그 왕래 금지는 뭐 단기적으로 뭐 일본 내 여행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죠. 특히 올해 7월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 있는데, 이게 뭐 열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릴 예정에 있는데,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 사람을 입국을 중단시킨다? 이거는 뭐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이 자체만으로도 비상식적인 일이고, 일본의 경우에 그 무역 규모를 보면은 수입은 2017년 기준으로 세계 4위인데, 일본의 그 수입 파트너를 보면은 일본 전체 수입의 24.5%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중국 제품을 수입한다는 얘기고, 우리 한국에 대한 수입도 4.2%입니다. 그럼 이 두 나라 합치면은 30%가 되는 거죠. 왕래를 스톱하게 하면은 수입의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 내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특히 일본 경제에 보면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5%,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 그 일본의 소비재의 30%를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이거를 스톱하겠다? 그러면 일본 전체의 소비 시장도 위축될 것이 뻔한 일인 것이죠. 지금 이번 일을 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일본에 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굉장히 항의성 그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는데, 그걸 떠나기 앞서 저는 일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다. 고로 일본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작년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배제한다고 해서 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그 재료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일시적으로 딜레이 시키는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그 원재료 중에 불화수소라는 게 있는데,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업체인 스텔라 케미파가 한국에 대한 수출을 일본 당국에서 정지를 시킨 거지요.
근데 그때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오케이, 삼성전자는 원재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에 좀 단기적인 차질이 있을 것이다는 예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었겠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러면 일본에서 불화수소 만드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은 그때 그 조치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약간의 피해를 봤지만, 삼성전자의 기업이 원재료를 일본으로부터만 도입하는 그런 작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작년 8월에는 반도체 D램이 전반적인 공급 과잉 상태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생산의 축소는 공급 과잉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뭐 해석이 될 수 있었고, 실제 삼성전자와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일본 스텔라 케미파의 주가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2019년 8월 대비 삼성전자의 주가는 26.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일본 스텔라 케미파의 주가는 3.9%밖에 오르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일본 정부에서 뭐 경제 보복이랍시고 하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일본 주식, 지금 더모아 투자자문은 일본 주식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왜 제외를 하고 있는가? 뭐 일본이 아무리 싫어도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된다면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오랜 기간 경제 대국의 위치에 있어 왔던 나라. 당연히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미국과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 최근에 일본의 동향을 봤을 때, 왜 저 나라는 컨트롤 타워가 없나? 뭐, 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코로나19의 확산에 의해서 이번에도 일본이 그나마 그런 뭐 중국과 한국인에 대한 보름간의 격리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됐는데, 이 이제 원인은 코로나19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창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대응과 일본의 대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일부 신천지 정도의 그 좀 그 돌발 변수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뭐 마스크가 뭐 부족하다 이 정도 가지고 좀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4일간 진행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한 숫자에서 우리나라하고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한 20년 전에 이런 일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은 이러이러하게 한다, 이거를 배워야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일본의 정책이나 일본 정부의 그 대책을 보면은 정반대, 저 나라에선 배울 것이 없다, 저 나라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경이 없는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한국의 기업이고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결국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이 그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할 때 해당 기업의 실적 추이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이 그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일관된 그리고 양호한 정책을 쓰는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일본 정부의 비이성적인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